자,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일찍 한다는 점. 일단 오늘 경기 수를 보니까 아침이 4경기고 아침 4경기 그리고 유로파가 18경기 그리고 컨퍼런스가 16경기. 왜냐면 컨퍼런스도 원래 18경기인데 2경기를 이미 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대별로 아마 좀 나눠서 갈 수도 있다. 왜냐면 1시 45분 경기랑 이제 4시 경기로 나뉘기 때문에 뭐 합치면은 17경기씩 될 거예요. 솔직히 아침 4경기는 따로 가는 거 아니면 굳이 갈 이유가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침은 코멘트로만 여기다 좀 승패를 좀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북하고 이제 무왕통인데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하고 자, 일단 뭐 전북이 홈이고 최근에 이제 전북의 성적을 봤을 때 전북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지금 전북이 지금 7경기 무패였던가요? 지금. 그리고 지난 세부 원정에서도 6대0 대승을 거뒀고 무왕통이 태국 팀인데 지난번에 이제 홈에서 비겼거든요. 요거는 전북의 무난한 승리 봅니다. 전북 승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마인승까지 봅니다. 마인승 더 빠지기 전에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3.5 기준도 오버 봅니다. 오버. 왜냐면 배당이 좀 높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지금 뭐 쭉 보더라도 전북에 큰 부상은 없어 보여. 송민규가 지금 어깨 쪽 부상이 의심이 되긴 하지만 뭐 퇴장이나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북이 뭐 다음 경기가 대구거든요. 대구. 아마 그게 마지막 경기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리그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딱 한 경기씩 남겨졌는데 전북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상위로는 못 가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주전을 뺀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북 승 마인 오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턴하고 산프이로 여기도 보면은 이스턴이 지난번 시드니 원정 가서 아예 그냥 대패했거든요. 5대0으로. 그리고 산프이로도 홈에서 카야 상대로 이제 3대0으로 이겼고 최근에 마치다하고 요코마리까지 다 이기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이게 다 홈이었기 때문에 원정에 대한 뭐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리그에서도 보면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해서 이스턴이 산포이로를 잡아내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제 산포이로 배당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일반승은 너무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뭐 굳이 간다면은 산프 마엔인데 마엔도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2대0 2대0의 스코어를 낼 수 있을까? 잠깐만요. 이스턴이 홈이기 때문에 차라리 언오버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거 지금 오히려 언더 쪽으로 배당이 떨어지거든요. 4.5 기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경기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패스. 괜히 이제 마행 갔다가 산푸이로의 뭐 한 골차 승리라든가 언오버도 이제 3.5 기준이면 모르겠는데 4.5라서 이스턴의 이제 득점력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골을 만약에 많이 못 넣는다 그러면 또 언더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언더도 지금 배당이 빠지는 마당에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고 싶으면 그냥 아까 그 배당이 비슷한 그러니까 산프이로 마엔보다 전북 승이 더 좋아요.
배당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4경기를 다 묶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트 FC하고 라이언 시티. 자, 여기도 보면은 태국 팀하고 싱가포르 팀인데 라이언 시티는 저장 프로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이겼고 포트 FC는 반둥 원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요거는 박빙으로 봅니다. 박빙. 근데 이제 배당 자체가 포트 FC가 많이 좀 낮게 받았는데 저 배당이 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반대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빡세네. 라이언시티가 원정의 성적이 생각보다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뭔가 갈만한 경기가 아니네. 요것도 배당 대비 원오버도 솔직히 좀 애매하고 라이언 풀행 가기에는 포트 FC가 홈이라서 좀 빡세긴 하네요. 브리람하고도 이제 비기는 팀이어가지고 포트 FC가 요것도 패스하겠습니다. 배당 대비 홈이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장 프로하고 페르시 반둥 요거는 뭐 홈팀 사이즈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여기도 원정으로 배당이 뭐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홈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원정엔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요거 하나만큼은 그냥 원정으로 배당이 빠지더라도 저장 프로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요거 두 개 합쳐야 2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북 마엔과 뭐 저장 프로 핸디무가 됐든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챔은 요렇게 아챔도 엘리트가 아니고 2죠 2.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높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뭐 요 두 경기를 가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산푸이로나 포트 FC를 배당이 좀 괜찮으면 같이 묶어서 가면 되는데 그 정도로 막 좋은 느낌이 안 들어서 사실 뭐 이 앞전의 경기들은 전북 빼면은 포기 그 버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전북이 지금 좀 일찍 마감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좀 하고 이제 여기 이 몰대 그리고 란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이 컨퍼런스랑 유로파는 어, 유로파는 유로파끼리, 컨퍼런스는 컨퍼런스끼리 뭐 시간대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자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카트를 9개, 8경기씩. 그래서 일단은 컨퍼런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데하고 몰데 FK 대란 FC인데 일단은 뭐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들만 좀 적고 너무 경기가 많다 보니까 일단 란 쪽 보면은 출전 정지나 명단 제외된 선수들이 몇 명 있고 몰데도 공격 쪽에 부상이 있긴 한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어쨌든 노르웨이 홈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난 이제 유로파 성적들도 보더라도 라는 이제 컨퍼런스 물론 챔스에서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배당이 일단 2만엔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경기는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몰데 또는 이제 란이란 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홈이고 노르웨이 원정이라는 그 빡센 이유만으로 뭐 란 FC는 이제 북아일랜드 그 나라에 있는 팀인데 그나마 친숙한 게 우리 노르웨이에 있는 그 몰데잖아요. 이 약간 단골이기도 하고 란 FC는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 뭐 홈이라고 해서 이마엔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때려 맞춰서 핸디무 가기도 어렵고 언어보도 솔직히 3.5 줬기 때문에 애매하고 그래서 요런 경기는 그냥 패스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는 패스만 좀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경기는 갈 이유가 없다. 굳이 뭐 머리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그 다음 레기아 바르샤바하고 레알 베티스의 경기인데 자, 요 경기는 일단 보면은 베티스 쪽이 부상이 은근히 좀 있어요. 레기아는 결장이 딱히 없고 베티스가 뭐 휴식이랑 뭐 부상 휴식도 한 2명 정도 있거든요. 지금 로셀소가 팀 내 5골인데 휴식으로 이제 빠집니다. 그리고 부상도 있고 그래서 하필 또 폴란드 원정 가야 되고 뭐 레기아 바르샤바가 뭐 당연히 베티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 베티스도 뭐 아주 지금 라리가에서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 원정에서 아직 베티스도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한 건 있습니다. 홈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부상이나 휴식으로 빠지는 선수들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굳이 원정이라도 굳이 베티스를 갈 이유가 없다. 결장자도 있고 그래서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배당이 막 그렇게 높지 않아요. 베티스가 그래서 차라리 뭐 레기아가 그렇다고 잘한다는 것도 아니긴 한데 컨퍼런스에서 그나마 나름 무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인 겁니다. 선수들이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서 홈팀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뭐 휴식을 주지 않고 부상이 뭐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카르발료도 지금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못 나오고 하기 때문에 베티스가 원정이라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베티스가 이 컨퍼런스 그 어디냐 여기 처음 들어보는 팀하고 홈 원정 딱 한 경기 딱 2경기 2경기를 했는데 그거 갖고 그 데이터로 갖고 이제 베티스를 이제
데려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슈팅이나 점유율은 당연히 뭐 베티스가 많을 수가 있긴 한데 레기아 바르샤바도 전 그렇게 막 못한다고까지 느끼는 그런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홈팀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하고 올림피아 올림피아 류블라냐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여기 팀이. 왜냐면 올림피아가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올림피아 코스 그거는 이제 그리스 쪽이고 여기는 슬로베니아 팀입니다. 슬로베니아. 그래서 하이덴하임하고 올림피아 류블라나. 하이덴하임은 뭐 분데스니까 지난번 마인츠 원정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헤켄을 잡아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은근히 득점력이 괜찮습니다. 뭐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질 때도 2골 넣었고 그리고 아우크 상대로 4골, 장크트 원정에서 2골 해서 지금 하이덴하임이 홈이고 류블라나가 그 컨퍼런스에서 무패로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리그에서도 성적도 좋고 뭐 지금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림피아가 최근에 리그 포함 무패이긴 하나 리그 차이 그리고 홈에서 하이덴하임이라 최근 분데스에서 득점력도 괜찮다. 그래서 이게 독일 원정이라 좀 빡셀 거라 생각 듭니다. 해서 전 그래도 하이덴하임 쪽 봐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홈팀 봐야 된다. 아무리 뭐 잘한다 하더라도 이 리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도르트문트 상대도 하고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 물론 이제 BK 해켄 상대할 때 2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게 혹시 불안하다면 류블라나도 컨퍼런스에서 득점이 아예 없지 않기 때문에 홈팀 사이드로 보되 다득점 쪽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승과 오버를 동시에 보겠다. 요런 느낌입니다. 오늘 경기가 워낙 많아서 좀 가릴 건 가려야 됩니다. 가릴 건 가려야 되고 배당 대비 필요 없는 건 다 던져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자, 오모니아 피킹 여긴 또 어떤 팀이야 또 처음 들어보는 팀이 많습니다. 자 오모니아하고 비킨키르 오모니아는 우리가 그래도 들어봤잖아요. 키프로스 팀이고 그리고 오모니아가 컨퍼런스 그 예선에서 딱 한 경기 졌거든요. 원정에서 그거 말고는 없고 비킨키르는 이제 아이슬란드 팀인데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일단 얘네는 챔스에서 떨어지고 컨퍼런스로 해서 이제 계속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아까 하이덴하임 살짝 좀 불안한 게 그 올림피아 류블라나는 결장이 막 크게 없는데 하이덴하임 쪽이 공격에 물론 이제 주축인 선수들이 대부분 나오긴 하겠지만 부상자들이 몇 명 있다는 점 그거 참고하시고 오모니아하고 비킨기르는 그냥 오모니아 쪽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잘 모르는 경기들은 다 이제 제끼려고 합니다. 뭐 딱히 결장 부분도 없고 그래서 비킨기르 잘 모른다. 오모니아 홈이니까 홈사이드로 보는데 배당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1.25라도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겠지만 배당 대비 너무 왜냐면 저 상대 그 아이슬란드 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모니아가 지금 컨퍼런스에서 보면은 1대0 승부도 있었거든요. 뭐 페르바르 FC라는 팀한테 홈에서 1대0으로 이긴 적도 있습니다. 헝가리 팀.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한 골차 승부 나면은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저 낮은 배당 데려가려다가 진짜 역배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합니다, 이 경기. 그러니까 오늘 뭐 처음 보는 팀인데 배당이 너무 뭐 낮거나 그러면은 굳이 데려갈 이유가 없다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도 좀 오랜만에 들어보네, 아스타나. 그리고 여기가 토폴라 아닌가? 토폴라? TSC 바츠. 일단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는 우리한테 좀 친숙하죠. 친숙하고 최근에 SK 브란 상대로 이겼고, 그리고 이 세르비아 팀, 얘네는 이제 마카비 텔 아비브한테 떨어져서 이제 컨퍼런스로 온 건데, 결장 부분은 둘 다 크게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바츠 토폴라 쪽이 이제 공격 쪽에 한 명 정도? 근데 이제 큰 뭐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은 그래도 이 카자흐스탄 원정 저는 좀 빡세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 리그 차이로 보면은 뭐 세르비아가 더 좋을 수도 있어도 이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좀 빡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스타나의 컨퍼런스 성적을 보면은 홈에서 일단 실점을 많이 안 했다. 그리고 유로파 딱 한 경기밖에 없었지만 하필 또 퇴장 때문에 이제 그 실점 부분이 있어서 요 경기도 상당히 좀 빡세긴 한데 홈팀 사이드, 홈팀 사이드로 봅니다. 이것도. 근데 배당이 그렇게 막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1.6 정도밖에 안 돼서 과연 이제 그 텔아비브 상대할 때 그때 2명이나 퇴장 당했거든요. 2명 퇴장 안 당했으면 비길 수 있었을까? 물론 3대 0으로 발리긴 했는데 한 골 내주고 2명 퇴장 당했거든요. 그러면은 아스타나 정도면 살짝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아스타나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막 갈 경기는 아니라 봐요. 갈 경기. 아스타나 승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한번 무승부 정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약간 요런 느낌. 그런 걸로 가야지. 왜냐면 유로파보다 컨퍼런스가 건너뛰는 게 많을 겁니다. 처음 듣는 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도 처음 듣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잠깐만요. 세르클러브리에 장크트 갈렌하고 장크트 갈렌은 스위스 팀. 얘네는 컨퍼런스에서 이제 트라브 존스 포르랑도 붙었고 승부 차이 끝에 올라왔는데 스위스 리그에서도 성적이 지금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아주 막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벨기에 팀 얘네도 유로파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컨퍼런스로 넘어온 상황이어가지고 어려운 경기들이 너무 많네요. 이건 사실 요런 경기 뭐 분석을 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장자를 봤을 때 뭐 크게 타격이 있냐, 뭐 둘 다 큰 타격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겨라. 묻찍고 넘어가겠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묻찍고 넘어가겠다. 요렇게 보면 됩니다. 뭐 어떻게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디나모 민스크하고 하트오브. 오늘 아마 이 컨퍼런스는 무승부 쪽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디나모 민스크하고 하트오브 미들로시언인데 여기는 이제 스코틀랜드 하트오브는
디나모 민스크는 이제 벨라루스 팀입니다. 벨라루스. 근데 메흐디 후세인 지금 열리는 지역이 중립인 것 같거든요. 여기 한번 어딘지 좀 보고. 뭐야, 왜 안 나오지? 검색, 메흐디구나. 메흐디 후세인. 자데 스타디움. 여기가 어디냐? 뭐야 여기? 일단 디나모 민스크가 챔스에서 일단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졌냐? 루도고레츠. 그러니까 민스크는 이제 챔스에서 떨어지고 유로파에서 떨어지고 이제 컨퍼런스에 온 겁니다. 안더레이트한테 이제 마지막에 졌고 챔스에서는 루도고레츠. 그래서 그 단순히 이제 리그를 떠나서 뭐 챔스랑 유로파 성적을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뭐 골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트 오브 미들로시언은 딱 그 한 팀하고밖에 안 했습니다. 빅토리아 풀젠. 근데 얘네도 실점이 적긴 했어요 그때. 그리고 리그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 하트 오브는. 그래서 유로파를 빼더라도 리그에서 지금 1승이 없거든요. 근데 원정 지금 전패 중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 살짝 느낌이 뭐 비길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렘 받았기 때문에 뭐 프렘 쪽으로 봐야죠 요거는. 그래도 챔스나 유로파를 좀 더 많이 했던 팀이 전 좀 우세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나모 민스크 프렘. 그리고 FC 노아. 뭐 모르는 팀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물라다볼? 여긴 또 어디야? 바지겐 사르키샨 공화국. 잠시만요. 요거 검색만 좀 하고. 바지겐 샤르키샨. 샤르키샨 공화국이네. 샨 공화국 스타디움. 뭔가 중립 표시가 되어 있는 경기들이 오늘 좀 있긴 하네요. 일단 이 두 팀도 제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뭐 체코랑 이제 아르메니아 정도 그 팀이라는 거밖에 모르고 FC 노아의 그 컨퍼런스 성적을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체코 팀도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묻짚고 넘어간다. 아직 그 경기 전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뭐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무승부를 보기 때문에 프렌이 좋을 수는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하트 오브는 워낙 리그 성적도 안 좋기 때문에 디나모 민스크 프렌을 봤던 거고. 하면은 벌써 끝났죠 이제. 아까 레기아부터 쭉쭉쭉
컨퍼런스는 좀 적어 드릴게요. 유로파만 따로 적진 않고 오버 보고. 이러면 제가 사실 이 위의 경기는 따로 이제 했기 때문에 두 경기, 사실 아스타나 승무도 거의 패스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5경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잠시만요. 8경기 중에 5경기를 좀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간대 1시 45분 이제 유로파입니다. 유로파. 유로파는 그래도 우리가 좀 친숙하기 때문에 유로파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모르는 팀들이 많았어가지고 답답했네. 자, 라치오하고 드디어 니스. 그래도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팀들이 좀 나옵니다. 유로파는 따로 이제 분석 결과는 따로 안 적어드려요. 컨퍼런스만 적어드리고 유로파는 이제 조합하고 같이 나갑니다. 자, 라치오하고 니스. 지금 라치오 쪽 보면은 지난번 디나모 키예프전에 퇴장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공격 결장입니다. 결장. 노슬린이라는 선수인데 한 골 넣고 있는데 일단 퇴장으로 못 나오고, 그리고 니스 쪽은 딱히 큰 결장은 없어요. 기존에 이제 부상인 선수들 빼면은. 그래서 결장 부분은 라치오가 좀 손해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라치오가 지난번 토리노 원정에서 잡았거든요. 3대2로. 그리고 디나모 키예프 원정에서도 3대0. 그래서 지금 연승 중이고 아직 홈에서 패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오버예요. 오버. 라치오는 리그부터 지금 컵까지 다 오버입니다. 오버 성향이 좀 강하고, 니스는 지난번에 그 언제였더라? 그 마르세유 원정 그때 딱 한 번 지고는 패배가 없긴 합니다. 근데 최근 소시랑 이제 랑스 원정에서 이제 비겼기 때문에 2경기 무승부 중이고, 뭐 생테티엔전 이제 뭐 대량 득점을 하긴 했지만 저는 생테가 워낙 이제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뭐 니스가 뭐 잘해서 뭐 잘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홈보다는 아직 원정이 좀 불안합니다. 그 홈에서는 아직 무패인데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좀 걸려요. 그래서 라치오가 이게 홈이다 보니까 이 니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왠지 라치오가 지금 선수들이 뭐 빠지고 뭐 들어오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오히려 작년보다 저는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득점력 봤을 때. 그래서 요거는 홈팀 사이드로 보지만 다득점 경기 예상함. 왜냐면 라치오도 실점이 없는 게 아니고 원정의 니스도 은근히 좀 실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니스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득점 무승부가 될 수도 있고, 라치오가 특히 AC 밀란하고도 비겼을 때도 2대2였고 지난번 디나모 키예프전도 3골. 그래서 저는 뭐 니스가 혹여라도 이제 라치오를 잡아내든 뭐 그래도 라치오 승을 조금 더 보긴 합니다. 요거는 라치오 승이랑 오버를 좀 동시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전에 유로파에서 니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라치오가 그때 2번 다 이겼거든요. 원정 3대1, 홈에서 1대0. 그래서 물론 이제 리그도 신경을 써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끝나면 또 다음 주는 A매치이기 때문에 약간 텀이 있습니다. 한 2주 한 중간에 한번 쉬죠. 일주를. 10월 7일이 마지막 경기고 한 주 쉬고 하니까. 그래서 니스는 8일을 만나긴 합니다. 다음 경기 리그 경기. 그리고
라치오는 이제 엠폴리하고 홈에서 하는데 요새 엠폴리가 잘하기 때문에 라치오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라치오 니스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홈인데. 자, 슬라비아 이제 프라하고 아약스 경기. 자, 슬라비아 프라하가 은근히 공격 쪽에 부상도 있고 뭐 명단 제외부터 좀 빠지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네요. 물론 미드필더 쪽이 워낙 이제 괜찮아서 뭐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약스 쪽도 뭔가 이제 부상이라든가 제외 이런 게 은근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뭐 명단 제외 뭐 빠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루도고레츠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기면서 지금 리그 포함해서 6연승 중이거든요. 슬라비아 프라하가 최근 이제 리그 포함 6연승 중. 그래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챔피언스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어쨌든 홈에서는 릴도 잡았고 위니용도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아약스라 하더라도 좀 힘겨울 수가 있다. 근데 아약스가 지금 유로파 성적을 보면은 뭐 리그는 원정에서 살짝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유로파로 치면은 득점력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상대적인 게 있긴 하지만 지난번 베식타스전도 4골이나 넣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슬라비아도 득점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둘 다 흐름이 좋아서 다득점 경기 봅니다. 이런 경기 그냥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아요. 슬라비아 프라하도 요새 그 페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약스 원정에서도 이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슬라비아 프라하가 비겼고 뭐 홈에서도 이긴 적이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시랑 안드레어트. 자, 소시가 생각보다 그 좀 부진을 하면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래도 발렌시아전 3대0 그리고 니스 원정에서도 비기고 득점력이 문제였는데 최근에 3골 넣으면서 그나마 좀 괜찮아졌다. 근데 이제 안드레어트 입장에서는 지난번 일단 이기긴 했지만 공격의 퇴장 안드레어트 공격 퇴장 1명 결장. 요거 말고 부상 몇 명 빼곤 없고 소시는 의외로 휴식을 수비수한테 1명 준 것 빼고는 크게 없긴 합니다. 그래서 결장이 있는 안드레어트보다는 소시가 낫다고 보고 리그 차이도 나고 그리고 어쨌든 오랜만에 이제 7경기 만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AT하고의 그 홈에서 AT하고의 경기가 있거든요. 그 경기도 신경 써야 하는데 분위기 이어가려면 안드레어트 정도는 잡아둬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홈팀 승리 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결장도 적고 분위기를 한번 바꾼 소시가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마엔 쪽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발렌시아 한 경기 3골 넣었다고 해서 다시 또 소시를 이제 뭐 다득점 사이드로 보기에는 안드레어트도 그렇게 쉽게 골을 먹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핸디 쪽은 뭐 마인이 될지 핸디부가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다음 올림피아. 오늘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 컨퍼런스 경기들이 원래 이 정도까지 모르는 팀들이 없었는데 워낙 이제 모르는 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건너뛰거나 배당 대비 안 좋으면 패스하거나 그냥 물을 보거나 이렇게 그래서 4시 경기 컨퍼런스도 그렇게 넘어갈 확률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늘 주력은 유로파 쪽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고배당 노린다면은 차라리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배당 높여서 그냥 컨퍼런스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38경기 치고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자, 올림피아코스하고 브라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올릴 때 이제 끊어서 올릴까 했는데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피아 아까 류블라나하고는 다릅니다. 올림피아 코스예요. 올림피아 코스 그리스. 자, 브라가하고의 그 경기인데, 자, 일단 보면은 올림피아 코스 브라가 뭐 둘 다 보면은 브라가 쪽이 몇 명 빠진 것도 있는데 올림피아도 근데 대부분 아예 애초에 경기를 뛴 선수들이 많이 없어서 브라가가 오히려 근데 브라가도 경기를 많이 뛴 선수들이 뭐 빠진 게 아니라 둘 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올림피아코스 지난번 리옹 원정에서 2대0으로 졌죠. 그리고 브라가는 홈에서 이제 마카비 텔아비브 상대로 2대1로 이겼고 1대0으로 지다가 아마 퇴장 때문에 좀 역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니구나. 두 골을 먹힌 이후에 퇴장이 나왔구나. 이러면 어쨌든 브라가 슈팅도 훨씬 많았고 아무리 올림피아코스 홈이긴 하지만 뭐 공격 쪽에 크게 부상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브라가가 좀 유리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근데 홈의 올림피아코스라 약간 좀 빡세긴 할 것 같긴 해요. 해서 박빙으로 봅니다. 이것도 박빙 본다는 건 무승부 본다는 얘기입니다. 브라가도 역전을 한 케이스라서 쉽게 손이 가지 않네요. 그리고 지난 유로파 성적들을 보면은 라피드 빈 원정에서도 2대2로 비겼고 세르베티한테도 한 골을 먹혔고 그래서 마냥 좋다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텔아비브 대 미트윌란. 자, 일단 텔아비브 여기가 그때 2명이 퇴장당했었죠. 그 브라가전에. 그래서 텔아비 그 수비 공격 한 명씩 퇴장으로 결장입니다. 2명 결장이에요. 2명. 그리고 부상도 몇 명 있고 미투일라는 미드필더의 부상 한 명 빼고는 크게 원래 이제 조규성도 지금 부상 중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상인 선수들이 못 나오는 거지 큰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일단 2명이 빠진 텔아비브 타격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마 분명 중립에서 열릴 겁니다. 이스라엘 팀이라서. 파르티잔이면은 어디였지? 파르티잔? 세르비아. 세르비아에서 열리기 때문에 일단 유로파 성적이나 챔스 성적을 보면은 나쁜 편이 아닙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토폴라 바츠 상대로도 이제 대승을 거뒀었고 부크레슈티한테 좀 아쉽게 떨어지긴 했는데 챔스에서 브라가전도 결국엔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명 퇴장을 당해서 이제 문제지. 미트윌란이 지금 호펜하임하고 비긴 게 뭐 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중립이다 보니까 이것도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 미트윌란도 페렌치바로시 원정이라든가 슬로반부 원정에서 이기진 못했지만 무승부랑 뭐 한 골차 승부였고 지난번에 호펜하임하고 비기기도 했기 때문에 결장이 있긴 하지만 이 경기도 비길 가능성 높다. 오늘 어찌 보면 무승부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페렌츠 바로시 토트넘
일단 토트넘 손흥민 결장입니다. 결장. 그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아예 그 명단에도 아예 그 뭐지 원정에 데려가지 그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트넘이 성적이 좋습니다. 최근에 4연승. 음. 맨유 원정도 3대0, 카라바오전도 한 명 퇴장당했지만 3대0 승리. 그래서 지금 연승 중에 뭐 리그까지 컵 그 뭐냐 리그컵까지 하면은 4연승. 연패 뒤에 지금 4연승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손흥민의 이제 뭐 부재랑 그리고 우도지도 못 나오고 드라구시는 지난번 퇴장 때문에 못 나오고 해서 못 나오는 선수들이 꽤 돼요. 뭐 기존에 못 나왔던 선수들 뭐 빼면은 드라구신도 그렇게 수비 쪽에 뭐 평균 시간이나 경기를 많이 뛴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럴 때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뭐 못 나오면 결국엔 주전을 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빠진다. 그리고 페렌치 바로시는 지난번 이제 안더레트전에서 1대2로 졌습니다. 원정 가서. 전반엔 0대0이었는데 그리고 그 지난 챔스나 이제 유로파 성적을 보면 득점력이 갈수록 좀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초반에는 그래도 득점 좀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그리고 안데르헤트가 퇴장 이후에 한 골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요 경기는. 그래서 토트넘은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다 봅니다. 물론 이제 아무리 저 원정이라도 이길 팀은 이길 것 같긴 한데 다음 이제 리그 경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브라이튼 원정 그리고 페렌치 바로시가 홈이라는 점 그게 좀 걸리긴 합니다. 이제 헝가리 원정이 쉽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오버로 접근을 해야 된다 봅니다. 이 경기. 아싸리 갈 거면은 토트넘 마엔을 가든 그래도 토트넘이기 때문에 아니면 언오버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원정이라서 저득점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은 이제 3.5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카라바흐. 말메도 오랜만에 들어보네. 카라바흐하고 말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웨덴하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팀인데 카라바흐가 그 지난번 토트넘한테 퇴장 당하고도 이제 3골을 내줘가지고 결국에 3대0으로 졌죠. 근데 카라바흐도 얘네도 챔스에서부터 내려온 팀이라 은근히 좀 이름 있는 팀들하고 좀 붙은 적이 있습니다. 뭐 루도고레츠 우리가 잘 아는 뭐 디나모 자그레브. 물론 최근에 챔스에서부터 유로파까지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긴 해요. 근데 말메도 지난번 홈에서 이제 레인저스한테 그러니까 지난번 말메가 상성에서는 레인저스에게 좋았는데 결국 패배. 홈에서 한 골도 못 넣더라고요. 그래서 말메가 지난번 챔스도 보면은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긴 합니다. PAOK한테 이제 3대3으로 비긴 거 말고는 다 졌으니까. 그래서 얘네도 지금 3경기째 득점이 없다. 그래서 카라바하고 말메도 득점력 싸움일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득점을 못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져서 저득점 경기 보고 무승부 가능성 보임. 왜냐면 그래도 카라바흐 홈이라서 카라바흐 쪽을 좀 더 봐야 되나? 잠깐만요. 말메 이게 살짝 좀 고민이 되네요. 일단 부상 여부를 좀 봐야겠네. 카라바흐는 딱히
뭐 부상은 크게 없어 보이긴 한데 말메 쪽도 뭐 공격 쪽에 다득점하는 선수들이 뭐 부상이나 결장이 없어서 다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언더 봐야겠다. 언더. 언더 쪽을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무승부까지 염두를 둬야 되기 때문에. 예. 자칫하다간 비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시 45분 마지막 그 경기입니다.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디나모 키예프입니다. 디나모 키예프. 오펜하임하고 디나모 키예프인데 오펜하임이 그때 주 공격수가 제가 이제 크라마리치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못 나오더라도 브레멘한테 진짜 3대 0으로 이길 때만 하더라도 그때 이거 무승부 4대 3으로 역전당했죠. 퇴장 이후에. 그래서 호펜하임이 리그 첫 승을 하고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미투일란전 비기긴 했지만 그리고 디나모 키예프는 지난번 라치오전 3대 0 완패를 당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일단 크라마니치는 부상으로 안 떠요. 근데 이제 팀 내 징계도 있고 부상 몇 명이 있긴 합니다. 미드필더 쪽에. 근데 이제 디나모 키예프는 공격 쪽에 부상이 많고 일단은 주전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크라마리치, 오펜하임 부상 없음. 그리고 디나모 퇴장도 있고 부상도 있고 공격에 야르몰렌코 부상으로 결장입니다. 결장. 우리가 잘 그나마 좀 아는 선수. 그래서 퇴장과 그 공격에만 3명이 지금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교체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뭐 한다면은 이거 호펜하임 쪽 봐야 되지 않나. 홈팀 이길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디나모는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호펜하임은 그때 크라마리치가 못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브레멘전에. 그래서 이번에 나온다면은 그래도 골을 좀 넣지 않을까. 뭐 슈투트 원 정도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한번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크라마리치뿐만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생각해 보면 확실히 전체적으로는 호펜하임 오늘 배당 대비 좋아 보입니다. 요 경기 1.8 정도면 상당히 좋아 보인다 해서 요렇게 8경기 요건 패스한 경기는 없습니다. 유로파는 따로 적어드리진 않아요. 지금 오늘 아챔이랑 컨퍼런스만 적어드릴게요. 유로파는 이제 조합이랑 같이 나가기 때문에 후원하신 분들한테만 따로 나갑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싹 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라치오 잠깐만요. 어떻게 표시를 하지? 잠깐만. 너무 눈이 아픈가 이게? 이걸로 표시를 하자. 그리고 잠깐만 안 끝났나 아직? 하나 더 남았구나. 맞아. 여기까지. 뭔가 이상하다 했다. 여기까지. 이게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한 경기가 남았었구나. RFS하고 갈라타 요 경기가 남았었는데 깜빡했다. 자, RFS랑 갈라타사라이 요게 하나 남았습니다.
어디 갔냐? 자, 일단 여기도 좀 볼까요? RF 갈라타 배당이 워낙 적긴 해요. 지금 RF 쪽 보면은 주전기파가 명단 제외고. 공격 쪽에 일단 2명 결장, 부상으로. 부상 의심도 2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공격 쪽에 골 많이 이제 팀 내 골이 많이 넣은 선수들이 결장인 선수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10골, 11골. 물론 뭐 리그에서겠지만. 그리고 갈라타는 오시멘이 지금 부상으로 결장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바추아이, 뭐 메르텐스, 일마즈, 뭐 이카르디 다 나옵니다. 뭐 하킴 지에랑 이제 롤란드 살라이는 원래부터 이제 기존부터 빠졌기 때문에 오시멘도 3경기밖에 안 뛴 거라서 뭐 많이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라트비아 원정이기 때문에 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갈라타의 최근 폼, 뭐 페네르바체 이제 그 라이벌전에서도 3대1로 이겼고 요새 득점력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지난번 PAOK전도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이길 팀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갈라타 원정이지만 그러니까 승과 마행까지 보는데 사실 이게 갈라타가 생각보다 요새 폼이 좋긴 한데 의외로 언어보로 접근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갈라타 입장에서는 뭐 물론 리그 신경 쓸 수도 있긴 한데 지난번 리그에서 홈에서 3대3 비긴 것도 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RFS가 부크레시티 원정에서 한 골은 넣었거든요. 4대1로 지긴 했지만. 그리고 슈팅도 한 반 정도는 때렸으니까. 갈라타 승? 그러니까 이길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때문에 고민이냐면 마엔을 할 수 있느냐. 그래도 마엔까지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을 높이려면 마엔을 가야 됩니다. 요거는 일단 일반 승은 보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 된 거죠. 마무리 됐고 다시 이제 그 여기는 따로 이제 적진 않고 이제 다시 이제 컨퍼런스로 가서 컨퍼런스는 좀 적어 드릴게요. 첼시가 어쩌다 컨퍼런스까지 가가지고 자, 4시 경기입니다. 4시 첼시하고 헨트 가도록 할게요. 또 뭐 간단히 적도록 하죠. 일단 첼시 지금 콜 팔머가 이제 부상이래. 저 명단 제외거든요. 그리고 수비 쪽에 웨슬리 포파나. 그러니까 요렇게 크게 이제 명단이 제외가 됐고 헨트 쪽은 딱히 그런 결정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첼시가 홈이다 보니까 이 질 각이 안 보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세르베테 원정에서 컨퍼런스 지긴 했는데 홈에서 2대0으로 이겨서 올라온 건데 요새 폼이 좋습니다. 뭐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3대0, 홈에서 브라이튼한테도 4대2. 그래서 득점력이 좋은데 어쨌든 콜 팔머 제외됐다는 점. 팀 내 이제 6골이나 넣고 있고 4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없을 순 없습니다. 근데도 갭 차이가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헨트가 물론 최근에 리그에서도 성적이 좋고 컨퍼런스에서 올라올 때 아직 무패로 올라왔기 때문에 성적이 좋긴 하지만 첼시한테는 안 된다. 첼시가 홈이라서 무난한 승리 상대.
일단은 일반승에 마엔까지 봅니다. 근데 2마엔은 아직 잘 콜팔머가 제외되기도 했고, 그리고 세 골은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요새 뭐 도르트문트라든가 뭐 인테르, 바르샤가 대승을 거두기도 했는데, 뭐 첼시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1마엔, 2마엔, 뭐 3.5마엔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두 골 넘어가서부터는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첼시가 뭐 그 다음 리그 경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 뭐 힌트가 그렇다고 아주 막 못하는 그런 팀은 아니거든요. 해서 요거는 일단 승마엔까지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첼시 승 1마엔까지만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제 코펜하겐 야기엘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한 4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와, 이게 메모장이 적고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네. 자, 코펜하겐하고 야기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기엘로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한테 이제 3대0으로 발렸죠. 홈에서도 4대1로 지고 해서 컨퍼런스로 떨어졌습니다. 챔스에서 이제 보데글린, 그리고 유로파에서 아약스. 그러니까 리그에서, 폴란드에서 리그 성적은 지금 연승 중인데, 하필 또 코펜하겐이 홈에서 잘 안 지거든요. 지금 뭐 리그, 그리고 지금 컨퍼런스 다 이제 거의 무패를 하고 있어서 코펜하겐도 홈에서 3연승 중이라 이거 사실 이기기가 좀 빡세 보입니다. 야기엘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비슷비슷한 팀들끼리는 홈발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부상 여부도 봐야 되죠. 코펜하겐도 연승 중, 야기엘로도 연승 중.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펜이 홈이라서 이길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결장 부분이 없진 않거든요. 뭐 미드필더 옌센, 그리고 공격의 라르손, 뭐 수비 쪽에도 부상이 뭐 있고, 그런데 그에 반면에 야기엘로는 딱히 큰 부상은 없긴 하지만 코펜하겐이 홈에서 워낙 잘 안 지기 때문에 이기기 좀 빡세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실점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홈에서. 근데 야기엘로는 뭐 리그든 유로파든 챔스든 원정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요거는 홈팀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코펜하겐슨 봅니다. 근데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약스 상대로 3대0으로 질 정도면 코펜하겐이면 비빌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마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슈팅은 거의 못 때리긴 했어요 그때 아약스 전에. 근데 코펜하겐이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오렌티나도 있었네, 뉴세인치. 자, 이 경기는 뭐 워낙 갭 차이가 나서 웨일즈 팀이거든요. 뉴세인츠가 더 뉴세인츠.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지난번 엠폴리전 비기면서 최근에 진 경기는 아탈란타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오렌티나가 1패가 유일하다. 아탈전. 아탈 원정이죠, 원정. 근데 이제 피오렌티나 잘 보면 컨퍼런스에서 뭐 성적이 막 몇 경기 안 했지만 2경기밖에 한 팀하고 홈에서 비기고 원정에서 비기고, 그래서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일단 그 지난번 그 경기에서 아마 퇴장이 있었을 겁니다. 2명이나 퇴장 당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못 나오다 보니까 수비 쪽에 일단은 2명이 빠질 거예요. 2명. 퇴장 2명으로
지난 경기 결장하다 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제 피오렌티나가 그 컨퍼런스에 얼마나 이제 집중을 하겠냐. 하필 다음 경기가 이제 AC 밀란전 홈에서 그래서 아예 뭐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뉴세인츠도 보면은 공격에 출전 정지도 한 명이 있고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볼 땐 당연히 피오렌티나 승인데 배당이 말이 안 돼. 애매해요, 애매해. 이런 경기는. 사실 뭐 갈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좀 빡세거든요, 지금. 뭐 피오렌티나가 그렇다고 그 전에 컨퍼런스에서 보여준 그 폼이 뭐 아주 압도적이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 두 명이나 퇴장 당하고. 그리고 다음 경기 AC 밀란인데 홈에서 아무리 홈이라고 하더라도 두 골부터 잡아서 시작한다. 그럼 일단 3대0 돼야 되는데 3대0 되기가 쉽냐 이거죠. 제가 볼 땐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 경기는 배당 대비 패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언어보도 살짝 좀 애매해요. 오히려 차라리 뉴세인츠 4.5 프렌을 가는 게 좋는데 그거 역시도 1.2라는 배당이 아주 적습니다. 뭐 이러다가 뭐 피오렌티나가 5대0으로 이기는 순간 그것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LA 린츠 대 이제 유루고르. 자, 오늘은 패스하는 것도 조금 뭐 몇몇 경기들이 있고 뭐 애매한 건 그냥 무승부 찍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지. 지금은 뭐 챔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컨퍼런스는 워낙 모르는 팀들이 많아서 이게 한번 걸러야 된다 봅니다. 자, 린츠 대 유루고르 가겠습니다. 린츠는 딱히 큰 부상은 없어 보이고 유루고르는 수비 쪽에 부상이 있긴 한데 공격 쪽이 거의 대부분 나와가지고 뭐 일단 린츠 오스트리아 팀이죠. 그러니까 부크레슈티한테 1무 1패해서 이제 컨퍼런스로 내려온 상황이고 리그에서는 지금 최근에 3경기 다 무패긴 하거든요. 그리고 유루고르덴 스웨덴 팀 컨퍼런스 성적만 보면은 최근에 4연승이긴 한데 원정에서 득점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린츠가 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홈팀이 살짝 유리하지 않을까. 부크레슈티하고의 경기에서도 1대1로 비겼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배당이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차라리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유로고르덴도 이제 원정에서 득점력이 막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비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무 사이드로 보되 언더 가능성이 높다.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순 없어요.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 홈이라서 유리하긴 하겠지만 저는 승무지만 언더를 좀 더 보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샴록하고 아포엘. 이제까지 했던 컨퍼런스 유로파 경기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래도 뭐 들어본 팀들이 있거나 배당이 그래도 대충 뭐 요렇게 해서 하면 됐는데 이번엔 경기들도 워낙 많고 배당들도 워낙 좀 더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셴록하고 아포엘 가도록 할게요.
자, 쉔록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이제 일단 좀 장기 부상자들이 있고 몇 명, 그리고 아포엘도 명단 제외가 몇 명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쉔록 홈이라서, 아일랜드 홈이라서 키프로스가 원정을 가는 게 좀 빡세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포엘 팀이 최근에 리그에서 흐름도 좋고 그리고 쉽게 지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쉔록보다는 저는 아포엘이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이어서 요것도 살짝 좀 고민되네요. 무가 나올까요 과연? 아포엘도 원정이기 때문에 좀 빡세 보이는데 요거 그냥 무 찍든가 무 또는 패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홈이라서 아예 그 아포엘이 그렇다고 뭐 그 챔스나 이럴 때 득점력이 막 아주 폭발적으로 좋았던 것도 아니어서 원정은 좀 빡셉니다. 그래서 무 또는 패스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무승부를 한번 체크는 해보고 컨퍼런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빡셉니다. 그래서 무 보는 것들이 많고 패스한 경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컨퍼런스는. 그러니까 유로파로 이제 승부를 좀 본다는 거지. 자, 루가노 대 헬싱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스에서 루가노가 그래도 성적이 괜찮죠. 지금 보면은 유로파를 딱 빼면은 지금 리그에서 루체른한테 딱 한 번 졌으니까, 그리고 페네르바체한테 져서 이제 유로파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 베식타스한테 결국엔 마지막까지 이제 한 결과 실점을 좀 많이 했죠. 원정 가서는. 그래서 지금 컨퍼런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헬싱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챔스에서 떨어지니까 바로 유로파 없이 그냥 내려온 거네. 자, 그러면 당연히 전 루가노가 좋다고 보거든요. 베시탁스하고도 3대3으로 비겼던 전적도 있고 얘네도 챔스에서 내려왔거든요. 페네르바체 상대로도 박빙으로 싸웠고 했기 때문에 전 당연히 루가노가 좋다 보여집니다. 이거 배당이 좀 낮을 거예요 아마. 루가노도 완전히 부상이나 이런 걸로 심각하게 결장은 없긴 합니다. 헬싱키도 마찬가지고. 루가노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루가노 승 봅니다. 이게 배당이 한 1.4 정도 될 거예요. 1.4. 그래도 갈만하다. 왜냐면 지금 너무 막 건너뛰는 경기들도 많고 애매한 경기들도 많아서, 아니면 애초에 시작이 마엔부터 시작한다던가 그런 경기들보다 낫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홈이라서. 원정이면 모르겠지만 요새 그 폼도 좋고 마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루가노 승까지는 볼만하다. 그 다음 여기도 처음 보는 팀인데 페트로쿠? 파포스 FC. 참 이게 참 힘든 팀들이 많아요 진짜.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페트로쿱하고 파포스 FC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포스는 키프로스, 페트로쿱은 이제 몰도바 팀인데 빡세네 이거. 몰도바는 이제 루도그레츠한테 져서 이제 내려온 거고, 파포스는 이제 엘프스보리한테 져서 컨퍼런스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에 클로지 상대로 이겨서 올라온 거라 사실 여기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이제 정배는 파포스 FC가 받았거든요. 키프로스나 몰도바가 이제 친숙하지 않진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팀들이 꽤 있으니까. 근데 페트로쿱 이게 아마 이게 홈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짐브루 스타디움이 어디지? 몰도바네? 그러면 또 달라지네. 사실상 원정이 맞긴 하네요. 완전 홈 경기는 아니어도
이러면 요거는 파포스가 아직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원정에서. 홈팀 사이드 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파포스가 이제 원정 전패고, 그 컵 대회, 컨퍼런스나 유로파, 그리고 프렘 받았기 때문에, 이건 프렌으로 가야죠.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페트로크, 아니 뭐야, 참 이게 제가 봤을 때 영양가 없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저런 거 진짜 이제 무승부나 이제 고배당 노려서 대충 이제 얻어 걸리라라는 심보로 이제 오늘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유로파 제외하고 컨퍼런스는 이제 고배당, 뭐 산무가 됐든 뭐 핸디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좀 노리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에 유로파 컨퍼런스가 꽤 배당도 좋게 가져다 주고, 옛날에 한번 그 뭐지? 8경기 묶어 간 것도 적중된 적 있었거든요. 그때 한 290배였나? 그때 막 언더 무승부 다 2배짜리로만 묶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고배당을 좀 잘 가져다 주기 때문에 좀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그 보라치바하고 파나티나는 우리가 그래도 친숙한데, 보라치바도 아주 낯설진 않아요. 아주 낯설진 않는데 보스니아 팀이거든요. 얘네는 챔스부터 내려온 팀이라서 챔스에서도 좀 아슬아슬하게 좀 졌습니다. 그리고 페렌치 바로시 유로파 경기도 승부차이까지 갔기 때문에 못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파나티나는 그리스 팀인데 얘네도 아약스 원정에서도 이겼던 팀이고 해서 이 랑스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맞구나. 원정에서 1대2로 지고 홈에서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파나티나가 좀 더 친숙하고 당연히 전력 면에서 앞서니까 정배를 받았겠죠. 근데도 뭔가 보라치바 원정이라 좀 빡센 느낌이 들어요. 이건 페렌체 바로시 보다는 뭐 파나티나가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배당 대비 저 정도의 배당은 갈만하지 않. 1.5 너무 후려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원정인데. 그래서 저는 PAOK 상대로도 선전했던 거 보면 요거는 보라치바 프렌으로 가야 된다. 파나티나 배당이 별로다. 그리고 보라치바가 챔스나 유로파에서 성적이 나름 괜찮았다. 그러니까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였고, 왜냐면 그 만났던 팀들이 아까 얘기한 뭐 PAOK 그리고 페렌치 바로시 쉽게 안 졌습니다. 그래서 보라치바 프렌승 봅니다. 프렌스. 배당이 꽤 높네. 2.2로. 그래도 프렌 봅니다. 이거는 그냥 흐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여긴 표시가 안 되어 있느냐? 여긴 다시 보기 참고해야 됩니다. 여기는 오늘의 이제 주력 라인으로 갈 이제 경기들이 유로파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는 그냥 고배당용 아니면 다폴 용도로 갈 거기 때문에 공개를 한 거고, 오늘 이제 주력이 될 부분들은 따로 공개는 안 합니다. 요거는 조합이랑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좀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유로파. 자,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방송을 언제 켰죠? 2시 40분 정도에 켰는데 방송을 한 2시 50분부터 했으니까 1시간 반이 안 걸렸네. 1시간 20분. 그래도 38경기 치고는 좀 빨리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추천 감사드리고요.
자, 추천 7차. 왜냐면 이제 제가 배비를 좀 신청하려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미루다가 뭐 자격 조건은 됩니다. 되는데 이제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해봤자 안 될 거 아닌가 했는데 대충 뭐 살짝 비벼볼 만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동접이나 이런 건 다 안 되긴 하는데 방송 시간이 좀 꽤 많았고 그리고 뭐 그러기 때문에 동접만 좀 늘린다면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신청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로파 경기로 넘어갈 건데 일단은 오늘은 그냥 분석을 개인적으로 따로 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경기가 워낙 많아서 조합 짜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방송을 먼저 킨 점. 조합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자, 포르투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르투랑 맨유. 자, 여기는 배당들이 높습니다. 지금 포르투하고 맨유 보면은 지금 일단 결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는 크게 결장이 없어요. 맨유는 이제 마운트. 맨유 쪽도 큰 결장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맨유는 지난번 토트넘한테 3대0으로 졌고 트벤테전도 비기고 크리스탈 팰리스전까지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턴 빌라 원정까지 가야 돼서 좀 빡세고, 그리고 포르투는 보데글림한테 이제 2대3으로 지긴 했는데 홈에서는 거의 뭐 무적에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둘 다 결장이 없긴 하지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꽤 오래됐습니다. 근소하게 맨유가 살짝 앞서긴 하는데 요새 맨유 폼으로 봤을 때는 포르투한테 이기기는 좀 빡세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토트넘전 그 퇴장이 징계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에스턴전에 나올 것 같고, 어쨌든 포르투 홈이 강해서 최근 맨유의 흐름으로는 못 이길 것 같은. 그러니까 포르투 승부 사이드로 봅니다. 요새 보면은 강팀들이 좀 많이 그 다른 리그 가서 좀 지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뭐 레알도 그렇고 미넨도 그렇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포르투 지금 홈에서 지금 전승 중이거든요. 뭐 경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맨유의 지금 폼으로는 좀 빡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르투 승과 무승부를 좀 보험을 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승을 조금 더 보긴 하거든요. 아주 살짝 더. 근데 맨유기 때문에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레인저스하고 리옹. 레인저스가 지난번 말메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기면서 그 상대 전적도 극복을 해냈고,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 연승까지 포함해서 4연승입니다. 4연승. 근데 리옹도 마찬가지로 툴루즈 원정에서 잡았기 때문에 연승 중. 그러니까 리옹이 약간 좀 들쑥날쑥하긴 하거든요. 초반에 이제 실점도 많고 득점도 좀 없었다가 요새 또 갑자기 또 폼이 좋아졌는데 레이저스도 공격에 한 명 빼고는 대부분 다 나올 것 같고, 리옹도 딱히 뭐 크게 결장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비중을 얼마나 갖느냐인데, 레인저스가 뭐 무조건적으로 이기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리그 차이도 있기 때문에 말메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리옹이 원정이라 비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비긴다면은 리옹 프렘 보는 게 가장 확률상 높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보고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PAOK 대, 사실 오늘 막 그 조합을 짜봐서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주말에
그 승부를 보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막 억지로 간다기보단 차라리 오늘 고배당들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경기들 없으면. 자, 이게 FC SB가 어떤 팀이냐면 스테아우 부쿠레슈티입니다. 루마니아 팀. 지난번 RFS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뒀고, 전체적으로 보면 스파르타 프라하 원정도 잘 비볐는데 홈에서 지는 바람에 이제 챔스에서 떨어졌고, 결국엔 뭐 린츠도 잡아냈고 해서 RFS 전까지 진 경기는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근데 PAOK가 워낙 좀 강팀이기도 하고 홈이라서 요거는 뭐 홈팀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부크레슈티가 잘한다 한들 원정은 좀 빡세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 챔스나 이런 뭐 린츠 원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빌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경기를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PAOK 승이나 뭐 오버나 큰 차이는 없긴 하거든요. 일단은 결장 부분을 좀 봐야겠습니다. 둘 다 아주 큰 뭐가 없긴 해요. 근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PAOK가 지금 연패 중이거든요. 갈라타전하고 그 리그까지. 그리고 부크레슈티는 오히려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 요 경기인. 왠지 무가 뜰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부크레슈티가 원정에서 막 아주 많은 득점을 하진 못하거든요. 좀 강팀이나 비슷한 팀 만났을 때. 근데 PAOK도 홈에서 아예 실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메 상대로도 3실점 했었고 하기 때문에 요거 차라리 다득점 사이드로 보는 게 다득점으로 보는 게 더 좋을 듯.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풀젠하고 루도고레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토리아 풀젠인데 지금 배당이 적거든요. 얘네도 홈이라서. 루도고레츠도 뭐 한 명 빼고는 뭐 명단 제외된 선수 빼고는 뭐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빅토리아 풀젠 원정이 좀 빡세긴 해요. 이 체코 팀인데 지난번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3대1로 지다 3대3으로 비겼고, 그리고 루도고레츠는 지난번 페트로쿱을 이기긴 했지만 뭐 리그 성적도 좋고 하긴 한데 근데 원정에서 뭐 디나모 바투미는 잘 모르겠고 민스크한테도 1대0 1대0. 그리고 지난번 페트로쿱도 사실 선제골은 먼저 내줬습니다. 1대0으로. 근데 이게 퇴장 이후에 골을 넣은 건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퇴장 이후에 2골을 넣었네. 그러면 슈팅은 훨씬 많았지만 이것도 풀젠이 유리하다 보여집니다. 홈이고. 배당이 좀 적더라도 풀젠 승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정에서 득점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 지난번에 뭐 챔스도 보니까. 그리고 이 두 팀이 상대 전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루도고레츠가 빅토리아 풀젠 원정에서 비기고 홈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중립? 홈인가? 이기고 해서 상대 전적은 아직 루도고레츠가 진 적은 없어요. 빅토리아 풀젠한테. 근데 3경기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니용. 오늘 생각보다 좀 잘 생각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배당들이 막 딱히 완전 마인 보이는 것도 없고 지금 마인 본 게 뭐 있죠? 첼시 마인 하나밖에. 전북은 이미 뭐 5시 경기라 뭐 갈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가장 좋아 보이긴 해요. 오늘 어찌 보면 지금 막 봤던 경기줄 중에 전북 승마엔 좋아 보입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위니용 대 보데글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니용도 뭐 단골 중 하나죠. 지금 보데글림도 그렇고. 보데글림이 지난번 퇴장이 있었지만 어쨌든 포르투를 잡아냈기 때문에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니용도 페네르바체전 지면서 이제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퇴장 결장. 일단 위니용 먼저. 위니용 수비 퇴장 1명 결장. 그리고 미필에 일단 출전 정지. 그리고 뭐 부상. 여기 그리고 명단 제외.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공격 쪽에. 그리고 보데글림도 퇴장 1명 공격. 그리고 몇몇 부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니용이 좀 더 출혈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보데글림은 어쨌거나 뭐 챔스에서 좀 츠르베나한테 아쉽게 떨어지면서 홈에서 이겼지만, 그리고 포르투도 잡아냈고, 위니용은 결국엔 얘네도 챔스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좀 무기력하게 떨어졌죠. 슬라비아 프라한테 2번 다 졌고, 그리고 지난번 페네르바체 원정에서도 졌고 해서 둘 중에 승리로 본다면은 저는 그래도 보데글림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보데글림이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박빙이라 보거든요. 아무리 위니용 홈이라도 결장이 공격에 많고 보데글림이 은근히 잘한다,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보데글림 프렌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빌바오하고 알크마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트벤테, 베식타스, 엘프스보리까지. 자, 유로파는 거의 건너뛰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 대비 이제 어떻게 잘 골라가야 되냐, 그 문제고. 자, 일단 빌바오 큰 부상은 없어 보여요. 몇몇 이제 빠지긴 하는데, 알크마르 쪽이 오히려 공격에 그래도 비중이 있는 선수가 이제 좀 빠졌습니다. 수비는 각각 이제 한 명씩 빠지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했고, 어쨌든 빌바오가 최근에 이제 뭐 바르샤 원정이랑 AT하고의 홈 경기 빼고는 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 원정에서도 비겼고, 뭐 세비야전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뭐 지로나 원정은 어차피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를 생각한다면 알크마르 물론 잘하긴 하죠. 근데 격차가 좀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격의 결장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홈에서 위트레트한테 졌더라고요. 엘프스보리도 홈에서 겨우야 3대2로 이겼고 해서 이거는 요새 폼이 좀 더 좋은 빌바오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빌바오가 홈에서 생각보다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득점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알크마르도 리그에서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때 위트레트전 처음 졌기 때문에. 근데 이 원정에서 이제 불안감을 봤을 때 그래도 원정 그 알크마르보다는 홈의 빌바오가 낫다,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벤테 그리고 페네르바체. 이제 단 3경기 남았습니다. 자, 트벤테하고 페네르바체 보면은 일단 배당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트벤테는 딱히 큰 이제 결장 부분이 없습니다. 페네르바체는 일단은
수비에 이제 퇴장 1명, 그리고 공격 뭐 에딘 제코, 뭐 타디치, 생 막시망 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뭐 퇴장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페네르바체가 결국은 이기긴 이겼잖아요. 그 갈라타하고의 이제 라이벌전에서 지긴 했지만 최근에 위니용전 그리고 리그전까지 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 경기는 그 갈라타전밖에 없긴 해요. 페네르바체. 그리고 트벤테는 이 리그에서 살짝 초반에 좀 불안했거든요. 이 짤츠부르크한테 어쨌든 챔스에서 떨어지고 나서 리그에서 이 출발 첫 승은 좋았는데 그 이후에 뭐 무승부 그리고 뭐 홈에서 2경기 연속 비기고 했는데 최근에 뭐 알메러시티 원정이라든가 맨유 원정 그리고 브레다전까지 어쨌든 지진 않았다 해서 트벤테도 막 이길 것 같진 않고 페네르바체도 막 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해서 요것도 비길 가능성 좀 높다 보여집니다. 둘 다 비슷해서 비길 가능성 높다. 그러면 아무래도 홈팀인 트벤테 프렌이 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겠죠. 원정의 그 페네르바체보다는. 그래도 저는 프렌보다는 그냥 고배당 측면에서 볼 때 무승부를 가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벤테도 썩 믿음이 가진 않아요. 물론 맨유전에 비겨서 그렇긴 한데 뭐 맨유전 비겼다고 해서 뭐 높게 본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맨유가 뭐 일방적으로 아마 밀었겠죠. 운이 좀 안 따라줬을 뿐. 그리고 두 팀의 전적이 좀 있습니다. 페네르바체가 23년도 컨퍼런스에서 홈에서 5대1 그리고 원정 가서도 0대1로 이겼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식탁스. 난 제가 볼 땐 베식탁스가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베식탁스하고 프랑크푸르트. 근데 베식탁스가 지금 아약스한테 4대0으로 졌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뭐 루가노도 홈에서 5대1로 잡고 리그에서 성적이 좋고 그랬는데 아약스는 좀 빡셌나 봅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임모빌레가 이제 갔잖아요. 이적을 했고 나름 좀 골도 좀 넣고 했는데 자 프랑크는 빅토리아 풀젠 유일하게 이제 그때 하나 뜰린 거 프랑크 3대1로 이기다 3대3으로 비겨가지고 뭐 토트넘 마인도 맞고 막 다 맞았는데 요게 하나 틀려서 그때 좀 아쉬웠는데 프랑크 요새 성적 좋습니다. 리그에서도 득점도 괜찮고 그래서 베식타스가 홈이긴 해도 요거는 다득점 사이드로 봅니다. 이거 2.5기 때문에 무조건 오버 사이드로 봅니다. 그리고 흐름은 둘 다 좋은데 프랑크가 그래도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어디가 이겨도 뭐 득점이든 실점이든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결장 부분을 좀 봐야 되겠지만 베식타스는 딱히 결장 부분이 없긴 합니다. 임모빌레가 6골이나 넣고 있네. 거기 가서. 그리고 프랑크도 뭐 주전 키퍼 그리고 수비 쪽에 이제 개인 사유로 이제 빠지긴 하는데 임모빌레가 골을 많이 넣네. 이래서 오버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베식타스가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버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더라도 뭐 실점을 좀 할 수도 있거든요. 베식타스가. 그리고 프랑크는 다음 경기 이제 미넨하고의 경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마르무시가 그래도 프랑크에서는 골을 좀 많이 넣고 있어서 약간 베식타스의 임모빌레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득점 상황으로 보면은. 그래서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AS 로마 대 이제 엘프스보리. 엘프스보리가 홈인데 글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퇴장이 한 명 있었죠. 엘프스 수비 한 명 퇴장. 그리고 로마는 저번에 홈에서 비겼기 때문에 기존의 부상 뭐 몇 명 빼고는 그냥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도보비크가 그냥 지로나에 있을 때가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디발라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 그래서 로마가 지금
물론 최근에 이제 무패를 좀 달리고 있긴 합니다. 뭐 베네치아전도 역전을 해서 이기고 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해요. 원정에서는 아직 패가 없긴 하지만 다 무승부고. 그리고 엘프스보르가 알크마르 상대로 비비긴 했습니다. 지긴 했지만. 근데 엘프스보르가 홈에서 몰데한테 졌기 때문에 로마는 좀 빡셀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다음 AC 몬차 원정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유럽하기 때문에 로마가 비중을 아예 안 갖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인 걸로 보면은 원정인 로마가 유리해 보인다. 격차가 좀 날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이제 이 로마가 못 이긴다면 언더날 가능성이 있다 보여요. 이기지 못한다면 비길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까 전북 경기부터 쭉 이제 유로파는 일단은 조합이랑 같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따로 표시를 안 했던 거고, 근데 다시 보기 참고하시면 대충 어떻게 가시는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는 좀 건너뛰는 경기들이 몇 경기 있어요. 그리고 좀 애매한 경기들은 사실 풀엔 보는 게 좀 많다. 그리고 뭐 무승부 보는 것도 생각보다 무승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참고하시고, 뭐 후원도 다시 보기에 쏘시면 제가 확인하고 쪽지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일단 오늘 생각보다 막 그렇게 아주 막 좋아 보인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갈 건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승부 2개, 3개, 4개, 그리고 5개, 6개, 한 6개 정도 보내 무승부를. 그럼 3무씩 나눠 가든가. 근데 이제 컨퍼런스는 컨퍼런스만 따로, 유로파는 유로파랑 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때문에 시간대별로 섞어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벌써 배당들이 좀 빠지네요. 코펜하겐도 승이 빠지고, 첼시도 마헨이 빠졌고, 뭐 보라치바 프렌도 지금 빠지고 있고, 그리고 RFS 좀 뭔데 빠지는 거죠? RFS? 갈라타 승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뭐 레기아 아까 베티스 프렌도 빠지고 있고, 뭐 내가 간 게 다 빠지네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적중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요거는 한 하루 이틀 유튜브 업로드를 안 했는데 요거는 바로 방송하고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따가 방송을 잠깐 킬 수도 있어요. 저 조합을 다 짜고 나서 고배당 정도는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할 수도 있다. 다폴 고배당.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